저는 오늘 80야학의 1일 교사, 농촌사회학 연구자 정은정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구하면 사과면 대구입니다. 무조건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주입식 교육을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이게 딱 머리에 딱 박혀있어요. 4개에 12,000원 정도에 구매를 오. 해가지고 아껴 먹게 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사과값이 오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작년에 여름이 굉장히 뜨거워서 30도를 웃도는 날씨가 계속 이어졌어요. 수확량의 준 게 가장 큰 이유 아닐까요? 1000개 정도를 수확을 해야 되는데 150개도 수확을 못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이 시끄러운 물가 파동의 원인이 사과에만 있을까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사과값의 비밀, 물가 폭등의 비밀, 진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오늘 제가 퀴즈를 한번 내려고 해요. 네. 여기 놓인 음식들 한번 봐주세요. 짜장면, 커피,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사과가 있는데 2003년, 20년 전이죠.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맞춰볼게요. 일단 짜장면. 자, 2003년에 짜장면 값이 얼마였을까요? 뭔가 맞추고 싶다. 네. 네, 4,500원. 4,500원, 그거보다 더 쌌을 것 같아요. 4,000원. 4,000원, 저는 한 3,000원? 3,000원, 2,500원. 2,500원. 에이, 좀더 써요. 3,500원. 예, 3,500원. 자, 그러면 2003년에 짜장면 값이 얼마였는지 한번 봐볼게요. 오? 3,080원이었습니다. 아, 진짜 저러면. 진짜 싸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밥 먹고 꼭 한 잔 해야 되는 이 커피 가격, 이 별다방 커피 가격은 얼마였을까요? 짜장면도 2배 정도 올랐으니까 한 2,250원. 네. 그리고 또 다른 분. 그래도 별다방이니까 네. 한 3,000원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20년 전에도? 정답을 한번 2,000원. 보겠습니다. 맞네. 네, 3,000원이었습니다. 자, 짜장면 값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었죠. 근데 그때 지금 가격은 무려 4,500원. 4,500원인 거죠. 여기 아메리카노 기준인 거죠? 네, 그렇죠? 아메리카노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드디어 사과입니다. 2003년, 20년 전에 사과 한 알인데요. 지금 이게 아주 크지는 않아요. 중간 크기의 보통 가정에서 많이 먹는 후지 사과, 보통 부사라고도 하는데요. 이 후지 사과 한 알 가격은 얼마였을까요? 800원. 800원. 네. 왠지 오, 맞을 것 선택 학생이 아무래도 좀 다르겠죠? 자, 그리고 우리 1,000원? 1,000원. 저는 중간가 900원 하겠습니다. 900원. 네, 한번 가격 정답을 봐보겠습니다. 과연? 한 알 가격이 1,102원이었고요. 지금 20년 전과 20년 뒤의 사과값의 차이 실제로 보니까 어떠세요? 크게 차이가 없네요. 크게 차이가 없죠? 예. 짜장면이나 커피에 비해서 사과값이 그렇게 크게 막 오른 것 같지가 않거든요. 물가 상승률을 보면 오히려 좀 더 적게 오른 것 같은데 왜 금사과 하면서 사과가 가격이 오른 거에 대해서는 막 시끄럽게 다들 난리잖아요. 금짜장면, 금커피라고 안 부르니까 왜 이렇게 사과값에만 다들 유난히 민감한 거예요? 바로 여기에 사과값과 물가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민감하게 군다. 그래서 민감 품목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가 많이 올랐냐면 제 입장에서 저는 지금 아파트 전세에 살거든요. 네. 자, 아파트 전세비. 아, 너무 올랐어요. 2년에 한 번씩 너무 무섭습니다. 그리고 휘발유값. 아, 기름값. 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올랐죠. 교통비도 오르고요. 자, 최저임금부터 부동산까지 모든 물가가 적게는 2배에서 그리고 수십 배도 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사실 걸핏하면은 농산물 가격이 마치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먼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의 커피 한 잔이 5,000원을 넘는다고 이렇게 사과값처럼 호들갑을 떨지는 않았거든요. 사과값뿐만 아니라 뭐 대파값도 있었고요. 뭐 농산물 가격이 조금만 오르면은 금파다, 금사과다, 그리고 계란값 조금 올라가면은 금난이다. 막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옳은 현상일까? 아니면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는 것인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가가 이렇게 올랐다고 느끼는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보통 우리가 장바구니 물가라고 하잖아요. 왜 이렇게 유독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만 물가를 견인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 무엇보다 자주 사요. 아, 맞아요. 자주 사죠.
자주 사면은 그때 가격 정보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야. 맞아. 어머야, 지난달에는 얼마였는데, 지난주에는 얼마였는데, 이번엔 왜 이렇게 비싸졌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물가에서 농산물이 갖는 그 오해가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농산물은 친숙하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대파가 2,000원이었는데 오늘 2,500원이면 이거 올랐네 그러고 못 사고 내려놓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이제 민감하다는 거지 가격 변화에. 네. 네. 반대로 질문을 던져볼게요. 네. 사과값이 너무 폭락해서 너무 떨어져서 크게 문제된 적이 있나요? 아니요, 싸면 좋죠. 아, 그렇죠. 우리 천택 학생, 예, 한번 크게 폭락장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죠? 있죠. 네. 농민들이 너무 열심히 농사 졌는데 인건비는커녕 정말 농약값조차도 건질 수 없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라고 했는데 지금 언론 현장에 있는 유연 학생도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 것처럼 예. 폭락을 했을 때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가격이 조금 올랐을 때는 민감 품목이다 보니까 관심이 훨씬 더 집중되는 그런 문제도 존재합니다. 내릴 때도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진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진 것 같긴 하네요. 오를 때만 많이 네. 나고. 조금 폭등했다라고 하면은 시민들의 불만이 쌓여갑니다. 그럼 정치라는 건 뭐죠? 아이고, 지금 이 큰일 나겠구나. 그럼 바로 물가를 잡고 안정시키는 거. 그 중에서 가장 만만한 게 뭘까요? 라면 값을 떨어뜨리는 건 가끔가다 그런 일도 합니다. 돈가스 값을, 짜장면 값을 떨어뜨리는 건 굉장히 복잡한 일이에요. 그러면 제일 효과적인 게 바로 농산물이고 바로 많이 먹는 사과와 같은 그런 과일 값을 잡고 있다라는 제스처를 취하며 아,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 누가 무섭겠어요? 대다수의 도시 소비자가 무섭겠어요? 아니면 굉장히 소수인 농민이 무섭겠어요? 그러면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네. 도시의 소비자가 좀 더 무섭겠죠. 그래서 농민들이 상대적으로 힘을 많이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정자들에게는 물가 안정을 할 때는 모두 대형마트로 달려가서 그렇게 농산물 가격을 낮추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진짜 우리에게 압박을 준 거는 부동산비와 사교육비죠. 이 두 가지를 잡는 것이 맞습니다.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요? 우리 정득 학생, 학원비 내려가는 게 좋겠어요? 사과값 내려가는 게 좋겠어요? 학원비. 그렇죠? 바로 이것이 물가가 갖는 하나의 이면입니다. 근데 이제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떨어지는 네, 돈이 맞아, 더 맞아. 많으니까. 자, 사과값이 올라서 그러면 농민들이 떼돈을 벌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바로 물어보죠. 자, 우리 준혁 학생. 저희는 60% 이상 그 피해를 받아서 40%밖에 생산을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가격이 좋은들 평년에 비해서 많이 벌었다? 택도 없는 소리인 것 같고요. 네. 남들이 보기에는 야 요즘 사과값 그렇게 비싸다면서 많이 벌었겠다. 야 한턱 쏴라 이러는데 예의상 한 번쯤은 사지만 속으로는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자, 그러면 20년 차 농민 돈 좀 벌으셨습니까? 에휴, 돈 벌었으면 좋겠죠. 네. 자, 사과 오르면 못해요. 사과가 없는 걸. 네. 내다 팔 팔매다 팔 사과가 없는 걸. 명충해 농약 방제비가 한 30% 이상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조수익을 따져보면 늘었는데 순수익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네. 힘들어하는 농가들이 제가 알기로는 많다고 봅니다. 사과 가격이 폭등을 해도 네.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이 늘진 않았다. 네. 그 말씀을 네, 그렇습니다. 해주셨는데. 저도 사과값이 이렇게 오르는 걸 바라지 않거든요. 그래 마트에 가면 항상 저도 사과를 생산하는 입장에서 사과 가격을 확인해 보는데 항상 느끼는 거, 야 이래가지고 보통 분들이 사 드시겠나? 저도 저희 집에 제가 네. 먹을 사과를 놔두는데 손이 야 아껴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네. 국민 과일이잖아요. 맞아요. 예, 농민들은 잘 생산하고 우리 모두 다 함께 즐기는 그런 귀한 사과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과 생산량이 30, 40% 줄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과 가격은
70~80%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왜 이렇게 괴리가 있는 간격이 큰 걸까요, 선생님? 자, 여기에서 바로 유통 구조의 비밀이 있습니다. 유통, 드디어 유통 나오네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소비자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유통의 어떤 과정이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왜 비싸지는 건지 사실상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맞아요. 네. 유통이 몇 단계나 되는 거고 뭐가 문제인 거예요? 저도 이거 도대체? 진짜 궁금했어요. 네. 우리나라의 농수축산물의 유통 구조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경매제도입니다. 우리 아까 짜장면가 네. 맞추는 그 게임 했잖아요. 3,000원, 2,000원. 근데 제가 만약에 경매사라고 한다면 가장 비싸게 부른 쪽에 낙찰, 그리고 짜장면값 내고 이거 드세요 했을 겁니다. 바로 이게 경매 시스템인 거죠. 네. 자, 우리 천택 학생하고 우리 준혁 학생이 사과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출하를 하겠죠. 그럼 이게 도매시장법인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경매를 붙이는 거죠. 자, 우리 심천태 농민 이번에 특품 사과 한 박스에 얼마나 원, 그럼 누구는 5만 원, 누구는 6만 원 그러면 가장 비싸게 부른 중도매인에게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에 또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슈퍼마켓에서 혹은 길의 노점에서 만날 수 있는 이 장사를 하시는 상인들은 도매상에 가서 떼 갖고 와서 내가 여기서 기름값도 뽑아야 되고 내 인건비도 뽑아야 되고 비닐 봉지값도 뽑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또 마진을 붙입니다. 그럼 단계가 지금 몇 단계죠? 도매시장법인, 경매 단계, 중도매인 중도매인, 단계, 소매상 소매. 단계, 그리고 소비자에게 오는 5단계를 거치는 거죠. 그러면 단계가 거쳐질 때마다 거기에 수수료가 붙고 그렇죠. 그리고 이윤이 붙고 운영비가 붙다 보면 천택 학생하고 그리고 준혁 학생은 난 분명히 사과 한 박스에 5만 원에 출하를 했는데 소비자들은 한 박스에 9만 원, 10만 원 이렇게 사 먹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선생님, 근데 이 경매라는 게 귀한 건 당연히 비싸고 흔한 건 당연히 싼 건데 이게 도대체 왜 문제인 건지 전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사과가 전국적으로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럼 양은 적고 이 사과를 가져가고 싶은 도매인들은 많은 거죠. 그럼 가격이 물건이 귀하니까 당연히 경매 낙찰가가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확보를 하고 싶으니까 더 비싸게 부릅니다. 자, 비싸게 부르게 되면 지금 물건을 어렵게 확보한 유통업체들은 어떻게 해요? 비싸게 팔아요. 예, 비싸게 팔기 위해서는 좀 기다려 해야 되겠죠. 아, 기다렸다가 가격이 더 올라갈 때 풀어주는 겁니다. 수급 조절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네. 어쩌면은 수급 조절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소비자들은 빨리 물량이 좀 많아져서 나는 적정한 가격에 소비를 하고 싶고 그런데 지금 꽤 많이 오르고 있구나 했을 때 물량을 풀어버리면 그때 가격 왜곡이 나고 소비자들은 적정한 가격에 사과를 소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반대로 가격이 폭락할 때 그 물건의 가치, 그 농산물의 가치는 어떨까요? 떨어지겠죠? 떨어지죠. 그렇죠. 예. 도매상 혹은 중도매상 입장에서 지금 이거 물건 확보해봤자 포장비만 나오고 운송비만 나오고 그냥 수거 안 할래? 혹은 안 가져갈래? 그렇게 되면 농민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나는데 이거를 사갈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럼 그때 우리가 한 번씩 보는 장면이죠. 갈아엎기. 맞아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때 또 소비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 아까운 거를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한테 나눠주면 되지. 저걸 왜 엎어? 네. 그 수확을 해서 어딘가로 보내야 될 때 그 유통비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농산물이라는 건 너무나 폭등을 해서도 좋지 않고 폭락을 해서도 좋지 않고 적절한 가격을 유지를 할 때 이 유통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경매제에만 너무 집중돼 있는 이 유통시장의 문제를 꼭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하잖아요. 네, 근데 약간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수수료가 발생하는 거는 뭐 높게 책정이 되든 낮게 책정이 되든 어떻게든 그 사람들 돈을 버는 거니까 뭐 농산물 가격과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무조건 수수료는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의 이 첨가물 시장,
그러니까 과일이나 채소를 경매를 붙이고 유통을 하는 업체들이라고 해요. 법인체라고 합니다. 이 법인이 가락시장 시스템이 한 5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상한 일이 있어요. 청과시장을 흔드는 굉장히 시장에서 보이는 이 큰 손들이 농업 종사하는 기업들이 아니에요. 네? 건설사도 있고요. 건설사가 왜 농산물 시장에 관심을 가질까요? 그러니까요. 이상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철강회사도 있어요. 허허. 철강회사도 이 시장에서 경매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싶었던 거죠. 왜요? 싸든 높든 경매만 붙이면 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이게 주로 현금 거래거든요. 그래서 꽤 짭짤하고 돈 냄새 맡고 왔네요. 쏠쏠한 우리 천택 학생과 그리고 준혁 학생이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 현재 농산물 시장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농산물 유통 구조에서 제일 지금 큰 문제가 이 도매 법인, 도매 법인. 법인들이 예. 이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다라는 거죠. 가격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굉장히 큰 힘을 가졌죠. 자, 일례를 들어볼게요. 이 도매 법인들이 60억에서 70억 정도의 단기 순이익을 얻었습니다. 누구는 60억, 70억 뭐 그게 뭐 얼마나 기업이 큰 돈이라고. 그런데요, 이런 불경기에요. 적자만 안 봐도 저는 큰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농수축산물이 오르든 낮든 이득은 가져가고 이게 대지주들의 주머니로 그대로 진짜. 들어가서 너무 이게 속상해요. 알짜 시장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 비밀이 우리 농산물에 그리고 우리 사과에 깃들어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좀 다양한 시장 접근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농민들이 자기의 규모에 맞는 방식, 거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넓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조금 유통이 개혁되고 또 혁신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지금 저는 나누고 싶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자본, 제가 그냥 큰 대기업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네네. 이런 대기업이 농수축산물 시장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소비자는 우리 대기업 제품 좋아하잖아요. 브랜드 좋아하잖아요. 팩폭.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먹거리에 그리고 우리 농업에 대기업들이 진출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맛의 다양성, 엄마의 손맛, 그리고 할머니의 맛을 잃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왜 대기업 자본 들어오는 거랑 우리 식탁에 위협받는 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대구에 오랜만에 내려왔으니까 여기 계신 학생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향토 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대구의 정말 찐맛이다. 자, 우리 콩잎도 되네요. 콩잎김치 있고. 이거 이제 경상대만 있잖아요. 네, 우리 정육 학생은 또 주부시니까? 쑥 해가지고 뭐 버무리 같은 거 해주셨는 거죠, 엄마가. 쑥버무리 맞네요. 우리 천태 학생은 또 청소년 계시니까. 머구 아시나요? 머구? 예, 머구. 어수리. 아, 이런 머위죠, 머위. 우리는 머구라 그러는데. 머위, 어수리 이런 나물들. 자, 우리 벌써 음식 이야기 하니까 얼굴이 밝아지잖아요. 네. 재밌잖아. 앞에 막 유통시장 이런 거 너무 골치 아파하는데 음식 이야기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음식에는 다양한 추억, 삶의 이야기, 스토리가 있고 이게 바로 콘텐츠의 힘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대기업에서 이렇게 농업에 진출을 해서 우리가 제철에 맛있게 딱 먹는 그런 것들은 인구의 한 뭐 10분의 1밖에 안 먹는군. 이건 하지 말아야겠다. 대량으로 생산해서 대량 판매가 되지 않는다라면 저건 농사 짓지 말자라는 결정이 날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는 오로지 많이 먹고 효율이 있는 작물만 심다 보면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나물 하나가 아니라 삶의 다양한 이야기와 그리고 문화인 거죠. 자, 여러분, 그 사 먹결 없다는 사과 잔뜩 들고 왔는데요. 자, 지금 여기 앞에 놓인 사과를 좀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여기는 좀
썩은 모양도 있고요. 그리고 네. 여기는 좀 가운데가 푹 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우들두들하거든요. 색깔도 근데 안 빨개요. 예, 색깔도 빨가지 않고 언뜻 요거는 좀 맛 없게 생겼는데 맛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눈으로 먼저 먹은 거죠. 어떤 사과가 제일 맛있는 사과로 보이세요? 아무래도 제일 그 왼쪽에 왼쪽 있는 편에. 게 네. 흠도 없고 네. 색깔도 제일 빨갛고 네. 제일 맛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직접 한번 먹어보고 오늘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와, 감사합니다. 번호 달달한 냄새. 자, 지금 여기에 있는 사과들 중에서 깎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드렸어요. 자, 먹어보고 어떤 사과를 깎은 건지 한번 맞춰봐 주세요. 저 네 가지 사과 중에 지금 네. 하나 더 저희가 들고 있는 거예요? 네. 먹어보겠습니다. 네. 엄청 달달한 향이 나요. 맛있는데? 맛있습니까? 가죽이 장난이 아니에요. 네. 엄청 맛있어요. 와 되게 맛있어요. 진짜 새콤달콤 아삭. 예. 3박자가 고루 갖췄습니다 지금. 맛있어요. 그러면 지금 드시고 있는 이 사과, 이 네 종류에서 어떤 사과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답. 일 제일 번, 예쁜 일 번이요, 사과예요. 일 번. 제일 예쁜 1번? 사과. 네. 우리 임적숙 학생은 저도 1번이요. 1번. 1번인 거 우리 제가 두 농민 학생들에게는 왜냐면 비밀을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네. 바로 이 사과입니다. 이게요? 네. 너무 지금 맛있는데요? 바로 처음에 여기 학생분들께서 이건 좀 너무 맛없을 것 같은데 달지 않을 것 같은데 아삭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했던 바로 동록 사과를 깎아 드렸습니다. 진짜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 대구까지 와가지고 여러분들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너무 소개할 이유가 맛있는데요? 없어서 이게 바로 동록 현상이 있는 사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동록 현상이요. 예, 동록. 우리 왜 구리 있죠? 네. 동메달 할 때 동.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자, 이 동록 현상은 뭐냐면 햇빛이 좀 덜 닿고 여러 가지 그 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꼭지 주위가 좀 푸르고 얼룩덜룩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선뜻 손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표면이 좀 거칠거칠하거든요. 그런데 맛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나머지 사과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떤 것이 맛있고 어떤 것이 맛없고 그렇게 구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그동안 사과를 어떻게 해요? 잘 몰랐던 거죠. 외모로만 뭐 평가했어요. 그렇죠. 외모지상주의죠. 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 살 때는 혹시 흠가라고 흠가, 들어봤잖아요. 예. 그 사람 흠이 있어. 자, 이런 게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흠가라고도 하고 또 정확하게 B급. B급. 자, 누구는 A 받아갔는데 얘는 A인데 얘는 지금 B급? 얘는 심지어 C급? 또 못난이 사과도 있고 외모로 우리가 판단하는데 우리 인권 차원에서 사람 외모로 평가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기본 상식으로 배우잖아요. 네. 오로지 생긴 것만으로 외모만으로 평가하는 거 우리 과일에도 이제 좀 해방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과일 가격을 정말 획기적으로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예, 알려주십시오. 네. 큰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네. 지금 저기 앞에 보이는 과일들이 실제로 꼭지가 전부 다 자르고 없어요. 그렇네요. 그렇죠? 네. 전 세계적으로 꼭지를 자르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왜 꼭지를 그 자르죠? 왜 자를까요? 시간도 예전에 많아요. 과거에 사과가 귀했기 때문에. 아, 정말 생산량이 적었고 귀한 과일이고 그랬기 때문에 다 귀하니까 하나하나 쳤어요, 이거를 꼭지를. 그래서 저희 청송에서는 전년도부터 과일의 꼭지를 따지 않습니다. 네. 이 꼭지를 안 따므로써 이제 우리가 컨트라고 그러죠. 노란 상자. 과일 담는 네, 사과. 과일 담는 노란 상자 보셨죠? 그 18kg, 20kg 담깁니다. 근데 거기에 저 꼭지를 안 자르면 한 3,000원에서 3,500원 정도의 인건비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면 소비자들도 가격을 싸게 구매해서 드실 수 있는 어떤 네. 그런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리고 꼭지를 안 따게 되면 과일의 경도가 높아져요. 씹었을 때 식감이 아삭한 경도가 굉장히 좋아지니까 우리 소비자들도 사과 사실 때 혹시 꼭지 달린 사과 조금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이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형성된다고 봐요. 네.
예. 아니 정말 몰라서 안 사는 거지. 그렇게 다들 추월을 해놓으시면은 당연히 이제 소비자분들도 꼭지 달린 거라고 이상하지 않다는 거 아니까 네. 살 것 같아요. 진짜 외모는 우리가 과일 살 때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오늘 진짜 확실하게 알고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고 동그랗고 새빨갛게 만드느냐고 농민들도 많이 힘이 들거든요. 착색제도 뿌려야 되고요. 밑에 반사판 필름도 깔아야 되고요. 여러 가지 또 힘든 과정이 있으니까 소비자들이 이렇게 사과에 대해서 농산물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안다라면 농민들도 좀 고생을 덜 하시고 우리 소비자들은 더욱더 좋은 가격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오늘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되게 사과 얘기한다길래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가 되게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에요. 이 사과값과 관련해서 정말 본질과는 상관없는 그 주변부의 얘기들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히려 사과한테 미안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실제로 오늘 수업을 들어보니까 이 사과 한 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의 땀이 있어야 되는지 노력이 있어야 되는지 알게 돼서 너무 귀하게 느껴졌고 앞으로는 이 귀한 사과를 제 가격에 잘 먹기 위해서 소비자로서 함께 노력을 해야겠다. 이 유통 과정을 좀 이렇게 개혁할 수 있는 그런 한 힘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지금 우리나라 농민들의 평균 연령이 70세입니다. 이 70세의 농민이 사과나무 한 그루를 올해도 심었을 거거든요. 자, 10년 뒤, 20년 뒤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희는 이 사과나무를 심는 그 마음을 함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농사는 농민만 짓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함께 나아가는 그런 세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8년 동안 또 선수 생활했고요. 양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문방구에서 뭘 좀 훔치셨습니다. 다른 팀에서 백지 수표를 제시했어요. 허벅지 씨름 오전 한번 덤비. 부탁드리겠습니다.